독서기 때문에 비문학하고 똑같단 말이야. 뭔 내용인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면 지문에 대한 장악력이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대한운동가라든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야? 관심의 대상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수의 대중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대중들은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게 최근에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최근이 아니라 바로 1960년대 누가? 슈마우지. 이 슈마우가 뭐 한다는 거야? 중간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거라는 얘기야. 이해가심? 그것이 발전하다가 후대에 이름이 두 가지로 바뀐 거지. 오케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 하는 거야? 적정 기술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이 적정 기술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개념이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논란을 얘기한 거야. 그 논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설명한 사람이 누구야? 바커라는 거지, 그지? 이 바커는 바로 하위 20%에 뭐 한다는 거야?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지. 두 번째는 바로 누구야? 미국의 그지? 국립적정센터 그죠? 이 사람들의 견해를 또 소개를 한 거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한 건 바로 뭐야? 결국은 이 적정기술이라는 개념도 다양하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조건을 갖다가 열거라든가 담화 표지를 이용해서 7가지의 대표적인 요소를 갖다가 설명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7가지 요소 외에 물론 더 있겠지만 그 요소들을 모두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심? 최소한의 3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요? 거기 있는 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지. 그지?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야?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요소의 최소한만 좀 갖춰줘도 뭐 하는 거야? 적정 기술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심?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런 얘기야 라고 대충 알고 있으면 깨지는 거야. 정확하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를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지문에 무슨 말이 있는지. 자, 그 다음 단락 본문 세 번째 갑니다. 오늘날 적정 기술의 필요성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대. 뭐가? 적정 기술의 필요성이 어쩌라고?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도 필요하대. 이건 좀 이상하지, 그지? 왜냐? 적정 기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량 생산이야? 소량이야? 소량이었잖아. 근데 아무래도 어느 쪽은 좀 아쉬워. 선진국이지. 선진국에서는 요건 좀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일단 오늘날 앞에 걸고 오늘날 적정 기술의 필요성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다. 괄호 닫고. 자, 요거는 써놓으세요. 다음에 이어질 화제를 제시라고 써놓으세요. 다음에 이어질 화제를 제시. 그만 찍고요. 개발도상국은 이해가 가지만 선진국이 적정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궁금증을 유발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만 찍고 현대사회가 지닌 문제점으로 인해 적정 기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개발도상국에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선진국에도 문제점은 있겠지.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해서 적정 기술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는 현대사회의 문제점과 관련됩니다. 현대 앞에 그러시고요. 현대사회는요, 강력한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답니다. 현대사회는요, 위기가 발생하고 있대요. 무슨 위기인데? 그 다음에 기후변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의 부작용,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 이것은요, 항시적이라는 건 항상 이런 얘기죠. 위기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위기는요,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을 부각하였다는 거죠. 괄호 닫으시고요.
자, 그럼 천천히 봐봐.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라는 거야? 기후변화, 뭐 다 아실 거고, 그지? 온난화 같은 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우리나라도 뭐 지진, 그죠? 요즘은 좀 자주 발생하고 있죠? 자연재해라고 하면 뭐야? 얼마 전에도 뭐 있었어? 산불, 그죠? 그 다음에 성장 위주의 경제 발전의 부작용. 그렇죠. 성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그죠? EPL 축구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어떤 남자가 골대에다가 뭐해? 목에다가 끈을 묶어버린 거죠. 그래갖고 뭐해? 뭐 봤더니 스탑도 오일인가? 하여튼, 기름, 뭐 석유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을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캠페인을 위해서 한 건데, 실제로 뭐 그로 인해서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그죠? 환경 오염이라든가 심각한 거죠.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폭등, 이것이 항시적인 위기. 이게 바로 뭐야?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이죠. 이러한 각종 위기는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을 부각하였다. 그러니까 뭐해? 첨단 기술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첨단 기술에도 뭐해? 부작용을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가로씩 보고다 써놓으세요. 오늘날 현대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한 예라고 써놓으세요. 위기 상황에 대한 예. 그만 찍고요. 최첨단 기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위기가 부각시킴이라고 써놓으세요. 이 위기로 인해서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부각이 되는데 라는 게 다음에 이어져야겠죠. 갑니다. 최첨단 앞에 걸으시고요.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것은 지속 가능성에 취약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가로 닫으시고요. 바로 이유가 나왔죠. 다시 봐봐. 앞에 그냥 쓰려고 하지 말고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 지금 끝에까지 석유 원자재 가격의 폭등 이런 문제점, 위기 상황이지. 이게 바로 뭐야? 최첨단 기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더 부각시킨다는 거야. 아무래도 첨단 기술이 발전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뭐 한다는 거야?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이 문제점을 더 크게 보여주는 게 바로 지금 말한 뭐야? 기후변화라든가. 오케이? 석유의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라든가. 자, 그 이유가 뭐야? 거기 봐봐.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것은 취약하되 지속 가능성에 취약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겠지. 써놔보다 뭐라고 써놔? 인과에 의한 전개 방식이라고 쓰시고요. 인과에 의한 전개 방식. 위기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 위기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 갑니다. 최첨단 기술은요. 중앙 집중적이고 미치시고요. 자, 이거는 문제점이야, 특징이야? 오케이, 써놓으세요. 최첨단 기술의 특징 첫 번째. 중앙 집중적이라는 게 뭐야? 중앙 집중적이 뭐야? 그렇지. 중앙에 모여 있다는 거야.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그 중앙이 어디냐가 문제겠지만 어느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거야. 그럼 한 곳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것이 뭐 하는 거야? 파괴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지역은 뭐 하는 거야? 대책이 없어진다는 거지. 듣고 계심? 오케이. 자, 거대한 밑주세요. 거대한 시스템의 구축 미치시고요. 특징 2라고 쓰세요. 거대한 시스템. 그렇죠. 우리 대표적으로 뭐 있어? 발전소. 아니면 우리 난방 같은 경우 중앙 난방 같은 거 쓰지. 그럼 뭐야? 뭐 난방센터 같은 경우 뭐 저기 우리 범계 쪽에도 있지만 그지? 그 지역에 뭐해? 난방 시스템이 만약에 뭐 흔히 말해서 전쟁까지는 그렇고 지진이 나서 뭐해? 갑자기 뭐 상당히 뭐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면 뭐 하겠어? 겨울에 그것도 그지? 그럼 여러 사람들이 뭐 뜨거운 그지? 온수라든가 난방을 차질을 빚게 만들겠지. 거기다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데 그지?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지속하려면 미치세요.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미치시고요. 특징 세 번째. 요건 특징 세 번째이기도 하지만 문제점도 되겠지, 그지? 그잖아. 아무래도 덩치가 크니까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겠지.
인위적인 관리가 미치시고요. 특징 네 번째 필요하답니다. 전기가 미치세요. 전기가 하루 동안 끊길 때 미치시고요. 전기가 하루 동안 끊긴다는 건 뭐야? 그 앞에 나온 거.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뭐 한다는 거야? 끊긴 거니까 차질이 생긴 거지, 그지? 위기겠지. 그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최첨단 기술에 닥친 위기 사례라고 써놓으세요. 최첨단 기술에 닥친 위기 사례. 콤마 찍고요. 과도한 중앙 집중적 방식과 의존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콤마 찍고 예시. 자, 평범했던 우리의 하루가요.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는가? 미치보세요.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는가? 미치시고요. 계속해서 전개 방식 뭐야? 써놓으세요. 독자에게 뭐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비하는 거죠.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비. 나 이런 얘기 할 거야. 너네 생각해봐. 하루만이라도 전기가 다 끊겼다고 생각해봐. 절전이 돼가지고 단전이 돼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전기를 쓸 수 없다. 한 번만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야? 한국전력이라는 그 한국전력도 뭐겠어? 최첨단 기술이지? 중앙 집중적 방식이지? 거대한 시스템이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만약에 화력발전이나 원자력이라고 하면 뭐였겠어? 에너지가 엄청나겠지? 에이, 맞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뭐해? 또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한전이니까 뭐 하는 거야? 한국전력공사잖아, 공사. 그지? 신의 직장이라고 말하는. 그 공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뭐 하는 거야? 시스템을 갖다가 계속해서 관리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전기가 차단이 된다면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의 일상의 하루 자체가 뭐 하는 거야?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 봐. 콸콸 쏟아지는, 미치보세요. 상수도가 중단되었을 때 미치시고요. 뭐라 써야 돼? 최첨단 기술의 위기 2. 예시 하나 써놓으세요. 앞에 나온 전기가 끊길 때하고 똑같은 거지? 맞잖아. 같은 사례를 갖다 비슷한 사례를 갖다 두 번 얘기한 거지. 문장 패턴도 비슷한 거고. 식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똑같이 의문을 던져서 뭐 하는 거야?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거. 이러한 중앙 집중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최첨단 기술. 미쳐보세요. 중앙 집중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최첨단 기술. 써놓으세요. 최첨단 기술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죠. 중앙 집중적이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워. 쉽겠지. 하지만 거기가 파괴된다면 뭐 하겠어? 속수무책이 되겠지. 맞잖아.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해놓은 그 바로 뭐야? 기술 집약이 돼 있으니까 뭐 하겠어? 상당히 기술 발전이 뭐에 접목이 돼 있겠지. 하지만 그 기술에 뭔가 하자가 생긴다면 뭐 하겠어? 역시 만약에 디도스 이런 것처럼 뭐 한다는 거야? 컴퓨터로 갖다가 뭐에 오토매틱으로 다 작동이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 뭐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다면 뭐 하겠어? 시스템의 오류가 엄청나겠지. 맞잖아. 그 다음 봐. 자, 최첨단 기술은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술에 미치세요.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미치고요. 이게 또 역시 뭐야? 써놓으세요.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이죠. 자꾸 사람들이 의존하게 만드는 거고 그 의존력이 크면 클수록 뭐 하는 거야?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삶에 대한 장애는 뭐예요? 엄청나겠죠. 반면에다 미치시고요. 반면은 뭐야? 반대죠. 그러니까 뭐예요? 대조의 전개 방식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거 비문학이기 때문에 전개 방식은 웬만하면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대조의 전개 방식이죠. 적정 기술은 드디어 이제 적정 기술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 앞에 가르시고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하여 작동한다. 가로 달시고요. 뭐예요 이거는? 지속 가능한 거. 위에서 찾아봐. 최첨단 기술은 뭐라 그랬어? 지속 가능성이 취약하다라고 그 윗단락에 첫 번째 줄에 나왔지, 그지? 맞잖아. 그러니까 가로신 부분에도 뭐라 써야 돼? 최첨단 기술과 대조되는 적정 기술의 특징.
그만 찍고 동시에 하나 뭐 써야 돼? 오늘날 선진국에서도 적정 기술이 중요 관심사가 되는 이유겠죠. 그냥 쓰는 것만 하지 말고 한 번만 생각을 해봐. 그 얘기잖아. 똑같이 위에 찌르면 뭐해? 같은 얘기잖아. 그치?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봐. 적정 기술 앞에 그러시고 적정 기술은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 또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에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다. 가로 닫고. 저 가로친 부분 뭐 보여? 응? 뭐 보여? 그냥 쓰려고 하지 말고 한 번만 보려고 한 번만 봐봐. 뭐가 특징 있어?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패턴은 최첨단 기술과 적정 기술의 차이점이잖아. 거기 주목을 해줘야지.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 노동력을 활용한대. 그럼 뭐가 안 들어가? 앞에 거 찔러야지. 최첨단 기술은 뭐가 많이 들어갔어? 에너지지. 맞잖아. 그러니까 그 윗단락에도 뭐가 문제였어?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 뭐 한다는 거야? 에너지 값이 올라가겠지. 그럼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최첨단 기술은 문제가 돼야 안 돼? 되겠지. 하지만 적정 기술은 에너지보다는 뭐가 많이 들어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사람의 힘이 뭐 한다는 거야? 들어간다고. 물론 그것도 에너지라면 에너지겠지. 하지만 적어도 뭐 한다는 거야? 자원을 많이 소비할 이유는 없지. 이해가심? 그 다음 것도 봐봐. 물어놨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또 나왔잖아. 에너지가 들어가더라도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야? 재생에너지라고.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많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똑바로 봐야지. 그래서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중앙 집중적이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최첨단 기술과 달리 인적, 물적 자원의 효용성을 추구하는 물적 자원의 효용성을 추구하는 적정 기술의 특징입니다. 자, 이를 통해 중앙 집중식 기술, 이거 중앙 집중식 기술이면 적정 기술이야? 최첨단이야? 최첨단이지. 자, 이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래. 그지? 그리고 소규모 단위에다 밑줄 치고, 자, 소규모 단위는 적정이야? 최첨단이야? 적정. 써놓으세요. 적정 기술의 특징 1. 자립적 생존을 도모한다. 미치시고요. 특징 2. 이런 점 앞에 그러시고, 적정 기술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 단점이지? 최첨단 기술의 단점이지? 맞잖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 쉽게 말하면 뭐야? 대안이겠지, 그지? 해결책, 맞아. 해결책도 되고 대안이겠지.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다. 언제? 오늘날. 어디서? 개발도상국이나, 현대사회 맞아.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이지. 그 다음, 현대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야? 관심을 갖게 된 거지. 20세기 말까지는 대한운동가 정도에게 관심을 받았던 게. 괄호 닫으시고 써놓으세요. 오늘날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해줄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적정 기술의 특징.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뭐야?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물어볼 거고. 그 다음 뭐야? 전개 방식. 오케이? 전개 방식 물어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물어볼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조건, 앞에서 말한 거, 조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뭐에 대조로서 최첨단 기술의 특징이라든가 적정 기술의 특징이라든가 아시겠죠? 마지막 매진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적정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뭐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고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무적에다 미치시고 고무적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는 써놓으세요. 용기나 기분을 돋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문맥으로 보면 뭐 하는 거야? 이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지, 그지? 긍정적인 상황이다,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런 얘기지, 쉬운 말로 하면. 자, 하지만 이미 40에서 50년의 적정기술 역사를 지닌 서구 선진국과 달리 왜 4, 50년의 기술 역사를 가졌지? 6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그지? 2000년대 2000년대에 들어온 그 시점에서 이야기한 거, 이 글을 쓴 거니까. 우리나라의 적정기술의 경험은, 밑줄 보세요. 우리나라의 적정기술 관련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 미치고요. 써놓으세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라고 쓰세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코마 찍고 적정기술의 발전이 취약. 설마 국글씨 쓰는 건 아니지? 자, 진짜. 자, 그 다음 보세요. 부족하답니다. 또한 적정기술이요. 기존의 방법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앞에 그러시고 모든 사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가로다시고요. 써놓으세요. 적정기술이 현대 사회 문제에 만능 해결책이라는 생각은 오해임. 쉽게 말하면 맞는 키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우리 현대사회가 문제점을 되게 많이 안고 있어. 괜찮아. 우리한테 적정기술이 있잖아. 적정기술만 있으면 다 해결돼. 라는 생각은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아니라고 지금 이 사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봐. 적정기술 앞에 그러시고요. 적정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선진국의 적정기술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인류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형 적정기술이 마련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가로 닫으시고요. 누구야? 글쓴이죠? 써놓으세요. 글쓴이의 바람이라고 써놓으세요. 글쓴이의 바람. 코마 찍고요. 한국형 적정기술이 마련되고 한국형 적정기술이 마련되고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기대. 자, 그런 얘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말한 것처럼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전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 내용 정리. 내용 정리 쓰세요. 갈래. 글의 종류는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자, 그 다음에 성격. 성격은 당연히 뭐예요? 대조적이죠? 적정기술과 최첨단 기술, 대조적이죠. 두 번째, 무슨 특징이 있어? 분석적이죠. 무슨 분석? 적정기술, 아니면 말한 것처럼 뭐예요? 적정기술의 조건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분석하고 있죠. 아시겠죠? 자, 주제 써놓으세요. 적정기술의 개념과 특징. 적정기술의 개념과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특징 첫 번째 써놓으세요. 열고, 대조, 예시 등의 다양한 전개 방식 사용. 두 번째, 분야의 전문가 견해를 인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임. 세 번째, 의문을 제기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비.
자, 네 번째 설명문이니까 써놓으세요. 머릿말, 본문, 맺은말의 3단 구성. 자, 마지막 맺은말 부분을 글쓴이의 기대와 당부로 마무리함. 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뒤에 넘겨보세요. 무장포고문. 말 그대로 선언문이죠, 그죠? 선언문 하면 뭐예요? 기미독립선언서가 뭐 유명하긴 하지만, 그죠? 무장포고문도. 되었어요? 파이팅. 보시죠. 사람 앞에 열으시고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군신과 부자를 갖다가 가장 큰 인륜으로 꼽는답니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충직하며 아비가 자애롭고 아들이 효도를 한 뒤에야 국가를 이루어서 끝없는 복록을 불러오게 된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다시 보세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인륜에도 미치고요. 자, 인륜은 뭐 간단하게 써놔서 뭐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죠. 그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기 때문이래요. 군신과 미치고세요. 군신과 부자를 가장 큰 인륜으로 꼽는다. 미치시고요. 자, 이게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군신과 부자의 인륜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충직하며 미치시고요.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충직하다 하면 뭐 떠올라? 삼강오륜이 떠오르죠? 오륜 중에서 뭐해?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충직하다. 이거 뭐야? 군, 신, 한자성어 써. 군신유의. 군신유의. 그 다음에 아비가 미치고세요. 아비가 자애롭고 아들이 효도를 한다. 미치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함이 있다. 뭐라 그래? 부자유친. 그러니까 이건 물어본다면 한자성어는 기본인 거고 나 같으면 근데 한자성어 안 물어봐. 못 물어보겠어. 니네 학교가 즐겨 하지는 않지만 난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뭘 물어보겠어. 시조 주면 돼. 주세붕에 오륜가가 있단 말이야. 얘가? 그러니까 여기 부자유친에다가 밑줄 긋든가 군신유의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뭐 한다는 거야. 다음 주 뭐 밑줄 친 A에 대한 뭐 의미와 어울리는 것은 해놓고 시조 딱 거기서도 5개가 나오거든. 그래도 원문으로 주면 해석도 안 되는데 그지? 딱 좋은데 뭐 외부 지문을 싫어하니까. 주세붕의 오륜가가 난 딱 땡깁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봐. 국가를 이루어 끝없는 복록이 뭐야? 밑줄 그시고 간단히 쓰세요. 뭐라고 써놔? 타고난 복과 녹봉입니다. 녹봉. 월급. 불러오게 된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침을 써놓으세요. 바람직한 세상이나 국가의 조건으로 군신과 부자의 인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게. 지금 앞에 열으시고요. 지금 우리 임금은 어질고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지혜롭고 총명하시다. 현량하고 정직한 신하가 있어야 잘 보좌에 다스린다면 예전 훌륭한 임금들의 교화와 치적이 나를 꼽아 기다려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닫으시고요. 다시요.
지금 현재야 우리 임금은 어질고 밑줄 보세요. 어질고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지혜롭고 총명하시다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현재 임금의 뛰어남을 칭송하고 임금에게 문제가 없음을 나타냄. 임금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좋네. 군신 간에 뭐해? 10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군신유의가 되겠지. 맞잖아. 얘가 지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군신유의와 부자유친이 필요한 거지. 듣고 계심? 근데 군이 지금 문제가 없잖아. 그 다음 봐. 혈량에다 미치고 혈량이 뭐야? 어질고 착하다 이런 얘기예요. 현대유풀이 생각하셔야겠네. 그지? 현량하고 미치보세요. 정직한 신하가 있어서 잘 보좌에 다스린다면 미치고요. 신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것도 아니겠지만 있다는 것도 아니지. 이건 가정이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훌륭한 임금 곁에 충신이 존재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뜻. 이 말은 뭐해? 충신이 있다 없다? 없을 가능성이 큰 거지. 치고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훌륭한 임금을 보좌할 신하가 부재함을 부각하는 겁니다. 어려운 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전 훌륭한 임금들의 교화에다 미치고요. 교화는 뭐야? 올바르게 이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바르게 이끌다. 치적에다 미치고요. 치적은 뭐 쉬운 말로 하면 뭐야? 훌륭한 업적 정도로 아시면 되겠죠. 나를 꼽아 기다려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가로 달시고요. 지금 분명히 임금은 훌륭하게 세팅이 돼 있다는 거지. 여기에 아주 충신과 같은 아주 현명한 신하들만 보좌해 준다면 그 옛날에 세종대왕이라든가 아니면 성군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문화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흥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침보다 써놓으세요. 과거 훌륭했던 임금님과 견줄 만큼 현재 임금의 덕과 지혜가 훌륭함을 극찬. 큰말 찍고요. 당시 신하들의 부정적 행태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김. 임금은 문제가 없는데 신하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지금 앞에 오르시고요. 지금 신하가 된 자들은 나라에 보답하려는 생각을 아니하고 한갓 장록과 지위를 도둑질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부를 일삼아 충성스러운 선비의 간언을 요사스러운 말이다 라고 하며 정직한 사람을 비도라한다. 가로 닫으시고요. 다시 지금 미치보세요. 신하가 된 자들 미치시고요. 이 자들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써놓으세요. 부정적인 존재로 글쓴이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나라에 보답하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미치세요. 나라에 보답하려는 생각 아니하고 미치시고요. 충심 부재라고 써놓으세요. 충심이 부재하다. 한갓 장록에다 미치시고요.
자, 장록은 뭐요? 관직과, 써놓으세요. 관직과 복록입니다. 복록. 월급. 콤마 찍고 뭐라 써놔? 개인적 이기주의. 나만 잘 살면 돼. 돈만 많이 벌고 관직 높아져서 권세만 떵떵거리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이 장록과 지위를 도둑질하여서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밑줄 보세요.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현 조정의 신하들이 지닌 문제점. 너무 많죠. 근데 열거를 하니까. 가리고 아부를 일삼아 충성스러운 선비의 간언에다 붙이시고요. 이 단어 아셔야 됩니다. 간언이라는 건 뭐야? 간사한 말 맞아 안 맞아? 그래, 이거 맞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간언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거기다 써놔. 긍정적 어휘로 임금에게 올리는 충언이야. 쉬운 말로 하면 임금에게 올리는 충언. 자기 목을 내놓고 죽을 각오하고 뭐 하는 거야? 임금에게 올바른 말을 던지는 거. 이걸 간언이라고 해. 그래서 뭐 있어? 이 간언을 올리는 그 부서를 뭐라 그래? 조선시대 사간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봐. 요사스러운 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진짜 충심을 올렸는데 뭐 한다는 거야? 이 나쁜 신하들이 그 신하를 뭐라고 말하는 거야? 충신을. 요사스러운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 하는 거야? 정직한 사람을 비도라 한다. 비도에다 미치고 비도 간단하게 써놔. 뭐라 써놔? 무기를 지니고 여러 무리가 사람을 해치는 상황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적대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도라고 한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간신들이 오히려 충신을 비도로 몰아가는 작금의 정치 현실 비판. 작금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컴마 찍고요. 한 가지만 더. 혹시 몰라서 내가 볼 때 외부 지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뭐를 알아둬야 돼? 대표적인 게 이존어를 하셔야 됩니다. 이존어 제목이 없어요. 구름이 무심탄 말이 이렇게 시작하는 시조예요. 이때 구름이 바로 뭐예요? 간신입니다. 간신. 누구야? 고려 말의 간신. 누구? 신돈이죠. 그죠? 공민왕 때 간신이라고 말하는 신돈을 지칭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고 무조건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죠. 뭐도 있어. 관동별곡이요. 뭐 얼마든지 관동별곡에 보면 정철의 관동별곡에 보면 뭐 나와? 열구름이 나옵니다. 열구름. 이거 아셔야 돼요. 열구름. 이 열은요. 여다예요. 여다. 여다가 바로 뭔 뜻이야? 가다, 살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는 구름, 지나가는 구름이 그죠? 천중에 떠있는 해, 이 해를 가리거든요. 해가 누구야? 임금이거든요. 아시겠죠? 광명한 날빛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반짝반짝 빛나는 햇빛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가져다 쓰느냐에 따른 거지. 맥락은 비슷해요. 웬만하면 구름 나오면 간신이라, 물론 전부 다는 아니고. 아시겠죠? 구름 나오는 거 5개 주면 되는 거지. 그 중에서 뭐 하는 거야? 임금을 가리는 간신에 대한 거. 대표적인 게 이존호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문학 독서이긴 하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문학하고 연결짓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듣고 계십니까? 네. 자, 보시죠. 그리하여 앞에 그러시고요. 그리하여 안으로는요,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바깥으로는 백성을 갈취하는 벼슬아치만이 특실거린대요. 인민의 마음은요, 날로 더욱 비틀어져서 들어와서는 생업을 즐길 수 없고 나가서는 몸을 보존할 대책도 없대요. 가로다시고요. 진짜 도탄에 빠진 현실이죠. 그죠? 다시 보세요. 그리하여 안으로는 나라 아닙니다.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그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에다 미치시고요. 충신부재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밖으로는 백성을 갈취하는 뭐에 벼슬아치만 미치세요. 백성을 갈취하는 벼슬아치만 미치시고요. 뭐라 그래? 탐관오리. 이것도 탐관오리 쪽으로 가면요. 뭐 간신 쪽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탐관오리 하면 뭐가 좋아? 대표적인 거. 듣고 있어? 뭐요? 이재현의 사리화가 있어요. 사리화. 이 사리화가 벼거든요. 여기 뭐가 나와? 바로 참새요. 이 참새, 얘가 가장 대표적인 뭐 하는 거예요? 탐관오리죠. 그 다음 뭐 있어? 정약용의 뭐 고시팔 같은 경우. 고시팔. 고시팔에도 뭐 나와? 제비가 뭐해? 막 울고 있어. 또 왜 울어? 그랬더니 뭐해? 집이 없어서요. 야, 저 나무, 뭐 산에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울어? 그러자 뭐 하는 거야? 저쪽에는 뱀이 들어가 있고 저쪽에는 황새가 뭐해? 집을 틀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심? 또 김창엽에 뭐 있어? 산민? 산에 사는 백성. 이 산민에서 뭐라 그래? 산에는 뭐가 있어? 산에는 호랑이가 있는 거죠. 평지로 가면 뭐가 있어? 관리가 있죠. 근데 이 사람 어디 살아? 산에 사니까 누가 무서워? 호랑이가 무섭지. 근데 제목이 산민이잖아. 산에 살아? 평지에 살아? 그럼 뭐가 더 무섭다는 거야? 호랑이하고 관리 중에서 관리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얘가. 그만큼 탐관오리의 횡포가 심하다는 걸 나타내는 여러 작품들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건 문학작품하고 연결해서 내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춘향전에서 뭐해? 변학도 뭐라 그래 이거? 변학도에 뭐 수청 들려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 뭐라 그래? 한차성으로. 뭐지? 아니 지금 배웠잖아. 춘향전은 뭐 가장 기본적인 거고. 빨리 떠올려봐. 쉽게 안 가르쳐 줄 건데. 좀 이따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보세요. 어디까지 했어? 벼슬아치만 득실거린다. 그 다음에 인민의 마음은요. 날로 더욱 비틀어져서. 그렇죠. 인민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죠. 더욱 비틀어진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삭막해진다는 거죠. 그죠? 또 들어와서는 어디 들어와서야? 집안에 들어와서겠죠. 생업을 즐길 수 없고, 즉 생업을 즐길 수 없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삶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나와서는 집 밖에 나와서는요. 뭐에 몸을 보존할 대책도 없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어떤 사회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실에서 목숨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치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 이 작품이 쓰여진 건 바로 1894년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1894년 고종 31년 1894년 고종 31년 농민 봉기가 이루어지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학정은요. 학정에다 미치시고요. 학정이란 단어. 학이 바로 뭐야? 포악할 학자죠. 정은 정치정자입니다. 써놓으세요. 포악하고 가혹한 정치란 뜻입니다. 포악하고 가혹한 정치. 요거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죠? 사리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 학종은요. 날로 더해지고요. 원성은 뭐에 줄을 이었답니다. 군신 앞에 그러시고요. 군신의 의리와 부자와 윤리와 상하의 구분이 결국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자, 군신의 의리. 뭐에? 군신의 의리에다 비추시고 뭐라 써나? 인륜의 중요한 요소 1이죠. 그 다음에 부자의 윤리 미치시고요. 인륜의 중요한 요소 두 번째죠. 윤리와 상하 구분이 결국 남김없이 무너졌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인륜이 무너진 상황이죠. 아까
아까 말했잖아. 세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어지려면 인륜이 중요하다고요. 그 인륜 중에서도 뭐 하는 거야? 군신유의와 부자유친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났던 이 지금 동학 농민운동이 벌어질 이 시기에는 뭐 한다는 거야? 임금은 문제가 없으나 신하들이 뭐 한다는 거야? 탐관오리가 넘쳐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는 거야? 지금 말한 것처럼 군신의 의리라든가 부자의 윤리, 부자유친 같은 게 모두 무너져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개탄이겠죠. 그죠? 무너져 내렸다. 가로 닫으시고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조선 후기. 올바른 세상의 지표인 조선 후기 올바른 세상의 지표인 인륜이 무너져 내린 현실이죠. 무너져 내린 현실. 컴마 개탄이라 써놓으세요. 탄식한다는 거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탐관오리 뭐라 그래 이거? 탐관오리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 응? 아직도 기억을 못하더니 가렴주구죠, 그죠? 가렴주구.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한 것처럼요.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 신하들의 행태를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내용적으로 본다면 되게 그래도 읽기가 수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문학하고 비록 독서, 비문학이지만 문학하고 연결해야 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륜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군신유의하고 부자유친이 나오면 주세붕의 오륜가를 갖다가 연결지어서 뭐 하는 거야? 다음 중 그 군신유의 파트 아니면 부자유친의 파트를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듣고 계시? 싫으면 뭐해? 윤선두의 작품에 견해요라든가 견해요에서도 뭐해? 갑자기 임금 생각하는 거 있거든. 아시겠죠? 그럼 얼마든지 어떤 시조든지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에서는 뭐라는 거야? 바로 이 간신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간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해? 아까 말한 이존호의 시조라든가 아니면 뭐해? 탐관오리, 수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뭐해? 변사토 같은 거 지금 말한 것처럼 뭐 너무 뻔한 거지만 가렴주구라든가 아니면 여기 사리화라든가 듣고 계신 거죠? 이걸 물어봐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관자 빼르시고요. 관자가 말하기를 사유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멸망한다라고 하였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관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죠? 관자에다가 미치우시고요. 간단하게. 중국 춘추 시대에 제나라의 재상입니다. 제나라의 재상. 제자는 제나라 할 때는 어이, 재상은 아이. 관자가 말하기를 사유에다 미치시고요. 사유가 뭐요? 써놓으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네 가지 원칙. 나라를 다스리는 네 가지 원칙. 커마 치고요. 예, 의, 염, 치입니다. 예, 의, 염, 치. 이것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멸망한다라고 하였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옛날에 훌륭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옛날 훌륭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조선 후기 나라의 현실이 원칙이 무너지고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을 강조. 바야흐로 지금의 형세는요, 예전보다 더욱 심화됩니다. 위로 앞에 그러시고요. 위로는 공경대부, 아래로는 방백, 수령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로움은 생각지 아니하고 거의 자기 몸을 살찌우고 집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에만 몰두하여 벼슬아치를 뽑는 그 문을 갖다가 재물 모으는 길로 만들고
과거 보는 장소를 사고 파는 장터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허다한 재물이나 뇌물을 국고에 들이지 않고 도리어 사사로운 창고에 채우는 현실이 됐다는 거죠. 나라에는요, 빚이 쌓여 있어 갚으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교만과 사치, 음탕과 안일로 나날을 지새워 두려움과 거리낌이 없어서 괄호 닫으시고요. 다시 봐봐. 위로는 공경대부 미치시고요. 공경대부는 그냥 높은 벼슬아치라고 써놓으세요. 높은 벼슬아치. 아래 하급 관리겠죠. 방백수령 미치시고요. 지방 관리들. 공경대부보다는 좀 낫겠죠.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로움은 생각지 아니하고 미치고세요. 국가의 위태로움은 생각지 아니하고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군신, 유의가 바로 서지 않은 상황.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겠죠. 거의 자기 몸을 살찌우고 미치고세요. 거의 자기 몸을 살찌우고 집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 미치시고요. 이게 아까 앞에 나왔던 뭐였던 거요? 앞에 나왔던 거. 위에서 찌르면 뭐요? 혹시 하나 신화된 자들이 나라에서 보답하려는 생각을 아니하고 장록과 지위를 도둑질하여 이거지. 그 다음에 좀 더 읽으면 뭐라고 나왔어? 나라에 득실거리는데 자신의 복록만을 책임지려는 그다음 밑쪽 뭐라 써놓으세요. 자신의 복록 또는 장록이라고 써놓으세요. 자신의 장록만을 챙기는 이기적 행태라고 써놓으세요. 계책에만 몰두하여 벼슬아치는 미주세요. 벼슬아치를 뽑는 문을 재물 모으는 길로 만들고 과거 보는 장소를 사고 파는 장터로 만들고 미치고요. 써놓으세요. 조선 후기. 이거 한자성으로 뭐라고 그래? 네 글자. 오케이. 써놓으세요. 조선 후기. 매, 관, 매, 직이 성행하였음을 비판. 매관, 매직이 성행하였음을 비판. 콤마 찍고요. 뭐라고 써야 돼? 올바른 인재 등용의 부재라고 써놓으세요. 올바른 인재 등용이 부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다한 재물이나 뇌물을 국고에 들이지 않고요. 도리어 미치고세요. 사사로운 창고에 채운다 미치고요. 써놓으세요. 사익 추구에 몰두하는 관리의 행태. 그러니 나라의 국고가 뭐에 바닥난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나라에는 빚이 쌓여 있는데도요. 갚으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교만과 사치와 음탕과 안일로 미치고세요. 교만, 사치, 음탕, 안일 미치고요. 자, 이게 바로 뭐요? 신하, 관리들의 그릇된 행태입니다. 나날을 지새워 두려움과 거리낌이 없어서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1894년 동합농민운동 당시 1894년 동합농민운동 당시 신하들이 행했던 부정적 작태를 열거 온 나라는요 어육이 되고 어육에도 미치시고요. 어육은 뭐 가끔씩 나오죠. 그죠? 뭐야 어육은?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짓밟고 결단낸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짜는 물고기 어짜고 육은 뭐야? 고기 육자죠? 쉽게 말하면 뭐 생선고기 으깬 거 이런 얘기죠. 그만큼 뭐 하는 거야? 뭐 거의 초토화가 됐다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자, 만백성은요 도탄에 빠졌답니다. 도탄에 빠졌다에다 미치시고요. 자, 이게 바로 조선 후기 백성들의 현실이죠. 진실화 펴르시고요. 진실로 수령들이 뭐에 탐악 때문이다. 어찌 백성이 공궁치 않으랴. 가로 닫으시고요. 다시요. 진실로 수령들의 탐악 때문이다. 탐악에다 미치고요. 탐악이 뭐요?
탐욕스럽고 악은 포악하다. 써놓으세요. 탐욕스럽고 포악한 행태. 어찌 백성이 공공치 않으랴? 그럼 공공하다는 거야, 안 하다는 거요? 하다는 거죠. 무슨 법? 서리법. 서리법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서리법과 영탄법을 사용하여 벼슬아치의 탐악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을 강조한 겁니다. 백성들의 현실을 강조. 백성은 백성 앞에 쓰고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미치고요. 무슨 주의? 민본주의. 백성민 근본본 민본주의 강조라고 써놓으세요. 근본 앞에 쓰고요. 근본이 깎이면 나라가 잔약해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가르쳐주시고요. 근본은 바로 누구야? 밑줄 그으시고 백성. 깎인다는 건 뭐 하는 거야? 백성의 도탄에 빠진 현실이겠죠? 나라가 잔약해지다. 미치시고요. 잔약해지다 뭐요? 약해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냘퍼지다인데 그냥 약해지다로 통칭하세요. 뻔한 일이다. 가로 달시고요. 뻔한 일이다. 일단 밑줄그시고 한자성어 못 써. 명, 약, 관, 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얘기죠. 명약관화. 자, 가로친 문보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살려내야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런데도 보국 안민의 계책은 염두에 두지 않고 보국 안민에다 비추시고요. 이건 뭘 한자니까 그죠? 써놓으세요. 뭐라 써라? 보국 써놓으세요. 나란 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다. 요것도 생각하면 충남사의 안민가가 떠오르죠. 그죠? 충남사의 안민가와도 연결할 수 있는데. 충남사의 안민가 무슨 내용이야?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라고 나오죠. 그죠? 요것만 알아도 괜찮아요.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한할단, 나라 태평안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다이가 뭐야? 답게 해요. 군다이, 뭐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다이, 신하는 신하답게. 민다이, 백성은 백성답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뭐야? 임금은 임금답게 하고 있는 거지. 신다이가 안 되는 거지. 그지? 맞잖아. 연결지어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데 모르죠. 학교 마음이니까. 자, 보세요. 계책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밑주세요. 계책은 염두에 두지 않고 누구? 써놓으세요. 관리들의 부정적 행태죠. 자신의 도리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고향집을 화려하게 지어. 똑같은 말이잖아. 바깥으로 돈을 빼돌려서 자기 고향집을 화려하게 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탐한다는 거죠. 제 살 길에 골몰하면서 밑줄 보세요. 제 살 길에 골몰하다. 그랬던 행태 두 번째죠. 노기에다 미치고요. 노기가 바로 아까 장록하고 비슷한 거예요. 녹봉과 벼슬. 도둑질하니 똑같은 말입니다. 어찌 옳은 일이라 하겠는가 미치시고요. 또 의문으로 뭐 하는 거야?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써놓으세요. 서리법을 통해 백성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리들에 대한 비판, 나라 현실에 대한 개탄이라고 말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무리에다 미치시고요. 우리 무리가 바로 누구야? 글쓴이를 포함한 동학, 농민, 운동가. 비록 초야의 유민이나 초야는 미치시고요. 초야는 이렇게 어려운 말 아니고 뭐라고 써나 초야는 써놓으세요. 그냥 시골의 궁벽한 곳.
유민, 떠도는 백성들이나 이런 얘기죠. 그죠? 임금화표를 쓰고요. 임금의 토지를 갈아먹고 임금이 주는 옷을 입고 사니 가로 닫으시고요. 무슨 말이야? 써놓으세요. 임금의 덕과 은혜로 살아가는 임금의 덕과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의 현실. 컴마 백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임금과 나라가 바로 서야 하기에 오늘날 위기를 해결하려 나서는 명분 제시. 왜? 우린 임금이 주는 땅과 뭐에 밥으로 먹고 살지. 맞잖아. 그런데 지금 그게 위기를 당했지. 위기에 봉착한 거잖아.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장애가 생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지. 그 명분을 제시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어찌 앞에 시고요. 어찌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좌시할 수 있겠는가 가로 하시고요. 또 역시 서리법이죠. 써놓으세요. 서리법을 통해 동학 농민이 봉기한 명분과 일어선 거죠. 봉기한 명분과 목적을 제시. 그만 찍고요. 임금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기에 나라가 처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 온 나라 사람이여 마음을 함께하고 수많은 백성이 뜻을 모아 지금 의로운 앞에 하시고요.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 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게 바로 봉기의 목적을 제시. 선 하나 찍으시고 뭐요? 보국 안민 써있잖아. 보국 안민. 오늘의 광경이 비록 놀랄 일이겠으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각자 생업에 편안히 종사. 이게 바로 군다이 민다이 신다이지. 그지? 함께 태평세월을 빌고 모두 임금의 교화를 누리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 내용 정리하시고 갈래 써놓으세요. 갈래 선언문 아니면 제목처럼 포고문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성격은 뭐요? 현실 비판적이죠. 현실 비판적. 주제는요. 써놓으세요. 보국 안민을 목적으로 동학 농민의 봉기를 천명. 자, 특징.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 두 번째, 서리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조. 그 정도.